도자기로 유명한 호반의 도시 이즈니크는 니케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던 비두니아의 중요한 도시이자 기독교 역사상 첫 종교회의가 열린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성지가 좋다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소개되는 물속의 유적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성경 속 비두니아의 도시 니케아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몸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 성지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 신앙과 마음을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스튜디오가 아닌 성지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현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지금 예루살렘 현장에 계신데 바로 옆에 계신 느낌이에요. 예, 가깝게 느껴지죠? 네, 박사님. 지금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아쉽게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네,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네.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도시와 도시 간의 모든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부득이 이 C채널 성지가 좋다는 현장에서 촬영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국 시청자들께 찾아갑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아주 완전히 모든 성지의 문이 닫혔고요. 심지어는 이 무덤교회라든지 또 통고개벽조차도 일체 순례객과 방문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네. 심각한 사태고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뵈니까 마치 저희도 이스라엘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화상 연결은 박사님도 처음이실 텐데 어떠세요? 맞아요. 사실은 이 현장에서 촬영을 한 것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가서 녹화를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방문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전하는데 오히려 네. 현장에서 찍은 것을 현장에서 한국 교회에 전달하니 더 아주 생생한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도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떠나볼 여행지는 어딘가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중에 언급되었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네, 비두니아가 성경에 나오는 곳인가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소개하는 니케아는 이제 비두니아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고자 했었을 때 갔을 도시 니케아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오늘 생생하게 그 현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도시 비두니아 니케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니케아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왼쪽에는 호수가 아주 큰 30여 킬로 호수가 있고 그 동쪽 가에 형성된 도시가 바로 니케아입니다. 이 니케아는 비두니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성벽이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요. 아마 이 터키 비잔틴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로마는 물론이고 이 성벽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케아죠. 자, 이제 니케아의 이 호숫가 서쪽으로부터 들어가는 성문을 다가가고 있는데 이 거대한 대리석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비잔틴 시대 때의 전형적인 붉은 벽돌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의 성벽과 성문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고요. 이 성의 둘레가 거의 예루살렘과 일치합니다. 4200여 미터, 즉 4km의 둘레로 이렇게 쌓여 있었던 니케아의 성, 비두니아의 니케아 성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야, 참 놀랍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를 왔다면 이렇게 성문을 통해서
이 성을 들어갔었겠죠? 2000년의 역사를 두고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스만 터키가 여기를 점령을 하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만약 오스만 터키가 이 오스만 제국이 니케아를 정복을 하고 계속 있었다면 또 다른 외적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공격을 당했을 터인데 일찌감치 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수도를 그리 이 옮기죠. 이스탄불 게이트는 니케아 성에서 이스탄불 유럽으로 나가는 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이죠. 그렇죠. 유럽에서 이 터키 내륙 소아시아 아나톨리아로 도착하면서 맞이하는 문.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 자체가 비두니아 왕국이 유럽에서 터키 본토로 오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요했었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이스탄불 게이트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오갈 수 있는 성문이고 지금 보신 대로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이 성벽 또 성문이 지어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복원된 모습을 보고 계신데 정말 견고했어요. 정말 이 비두니아의 니케아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는 이렇게 이게 메인 입구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1차 성벽, 2차, 3차 정말 성 안을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이 굉장히 견고했던 헬라 로마 시대 때의 맞아요. 성문입니다. 이스탄불 게이트 또는 이 비잔틴 시대 때는 아마 비잔티움 게이트 또는 콘스탄티노플 게이트라 이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가장 견고한 때가 이제 그 비잔틴 1200년경인데요. 1204년에 서방 십자군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때 비잔틴 제국이 이 니케아로 와서 거의 60년 동안이나 비잔틴 제국의 임시 수도를 했죠. 그랬기 때문에 또 견고했던 성체를 유지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 니케아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니케아의 명물 중에 하나가 이 도자기입니다. 예. 이야, 그러니까 니케아 산, 이즈니크 산이라 하게 되면 아마 이 터키 전 지역은 물론이요. 이 비잔틴 제국에서도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도자기 산업이라 그럽니다. 예, 제가 이제 안쪽에 이 작업실을 한번 들어가는데 물론 후에 이제 이 니케아에서 부르사로 이 도자기 산업이 옮겨가면서 가마. 좀 오. 이렇게 이제 쇠퇴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직접 이분이 만들어서 파는 집이에요. 예. 이 정도쯤이면 사실 도자기 공이면서도 예술가예요. 아주 전형적인 그 터키의 그 문이 또 가장 그 오랜 동안 이 터키 땅을 지배했던 이 오스만 제국의 그러한 그 다양한 그 문화가 바로 이 도자기에서 이 나타나는데 보시죠. 아주 뭐 어느 곳이나 이 도자기를 빚어내는 것을 보면 신기한데 정말 평생을 이 도자기를 만들고 구워온 명인답게 명숙하고요. 아주 다양한 그러한 모양인데 제가 보시죠.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이 터키의 이미지도 있고 또 가장 이 지역을 오랫동안 점령했던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풍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니케아는 이제 이 거리도 이 성 안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에 바로 요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두 교회 중에 하나인데 바로 787년에 두 번째로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종교회의가 열렸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교회와 이 부속의 다양한 그 시설, 수도원까지 겸해서 굉장히 규모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당만 남아 있는데 소피아 카미, 즉 성 소피아 모스크란 이름이 붙어 있는 이곳이 바로 787년 제7차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렸던 맞아요. 교회입니다. 예, 오스만 제국이 이 건물을 점령을 한 다음에 이것을 모스크로 변해 버렸지만 바로 예. 니케아의 종교 회의가 열렸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소피아 교회를 이 오스만 제국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이것을 모스크로 개조하면서 성 소피아 보니까 이 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교회의 붙였는데, 종탑이 있던 곳을 맞아요. 헐어내고 모스크의 상징인 둥근 탑을 덧붙이긴 했지만 아래층 네. 사각형 기존은 바로 이것이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말을 해줍니다. 참 역사적인 교회가 이렇게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모스크로 재정비된 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또 니케아 신조의 역사적인 교회를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비록 이들은 이제 카미 이 사원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저는 이곳을 들어가면서 예배와 또 이 기독교의 그런 지금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마음이 설레 이런 있었는데요.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네. 입구 바닥에는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아름다웠던 대리석으로 만든 모자이크 네. 바닥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색을 가진 대리석을 가지고 박아 놓았던 1400년 전 7세기경 예, 얼마나 1400년 전에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모자이크 일부를 보고 계십니다. 아예 색을 가진 대리석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뭔가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유리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대리석 바닥입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 황제 때 교회가 건축되면서 오리지널 대리석 바닥을 이렇게 이제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리석 다음에 이 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프레스크로 그려놓은 이 성화가 일부 교회 들어가면서 왼쪽 벽에 남아 있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지금 이 모스크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기독교의 역사 속의 니케아의 종교 회의까지 열렸던 그 중요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고요. 이 천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날개까지 완벽한 모습이고, 보시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이 교회를 이 모스크로 사용하면서 십자가를 지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파내어서 만든 십자가는 끝내 이제 하지 못했고, 이것이 이제 강단 제단 쪽인데 제단에도 일부 남아 있는 그런 그 모자이크를 통해서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했던,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아했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 천장에서부터 쭉 내려보는 모습, 정말 이곳에서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또 경건했던 예배가 지속됐던 곳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앞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아주 오래된 통상적으로 이제 교회 안이나 인근에 유명했던 아마 주교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신부님, 주교님들의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네, 이 천장이 훼손되긴 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프레스코로 성화가 맞아요. 그려졌던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이게 이 정말 이 천장과 벽 전체도 아름다운 프레스코로 성화로 그려진 곳. 그래서 많은 부분을 막 훼손하고 긁어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렴풋이 그 의미 있고 또 화려했던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니케아는 비두니아의 중요한 도시로서 또 기독교 역사상 두 번에 걸쳐서 325년과 787년에 걸쳐서 종교 회의가 열렸던 정말 기독교의
수백 년 도시가 된 니케아죠. 고목으로 놓여진 이 가로수길이 니케아의 역사요, 니케아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보시죠. 정말 아름다워요.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만큼 이 대로를 지나는 양가에 세워진 이 나무들이 정말 백수십 년 어제 오래된 고목 이 자체가 누구나 한번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꼭 이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권하고요. 특히 이 길에 유명한 상점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한 상점을 들어갔는데 뭐 전형적인 이 터키 대부분의 그러한 그 도시에서 나오는 많은 유제품과 또 자연에서 채취한 그러한 이제 시럽과 꿀들이 있는데 이곳은 규모가 남달랐는데요. 특히 이제 이 품목들을 보면 이 인근에서 얼마나 다양한 그 대표적인 이게 그러니까 올리브를 담아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빈통을 다양한 크기로 갖다 놓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걸 했는데요. 이거 너무 크고 요거 하나. 그냥 포장된 게 아니고 가져가고 싶은 만큼 크기에 이게 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원하는 크기에 이 직접 야, 올리브를 담아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큰 통에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담아 파는 가게는 처음이에요. 이야. 정말 이 올리브 기름은 얼마나 몸에 좋아요, 건강에.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정말 어디서든지 꼭 사고 싶은, 다만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담으면 요거를 이 뚜껑으로 싹 덮으면 제가 이 까꾸로 뒤집었는데도 자, 우리 한국까지 공수하겠습니다. 오, 꿀도 꿀통. 정말 이 제가 이제 꿀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와서 꿀을 한번 맛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꿀이에요. 이렇게 뭐 가공하거나 뭐를 섞은 게 아니고 꿀도 아주 진득하고 걸쭉하게 아주 요 맛에도 그냥 피로가 싹 풀릴 정도로 정말 꿀인데 이걸 담아갈 수가 없어서 이게 오르가닉 자연산. 이게요 액기스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를 아예 통째로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서 이건 역시도 싹 이렇게 포장을 하면 11불 13,000원. 여기 이게 13,000원, 12,000원. 제가 이제 포장을 해서 한국까지 땡큐. 가져와서 잘 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000원밖에 되지 이게 않아요. 그러니까 이 꿀이 13,000원, 요게 6,000원. 올리브 기름 6,000원, 오늘 대박했어요. 꿀 10,000원. 뭐 간간히 이렇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여행 중에 이게 또 쇼핑이 또 맛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완벽하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인근까지 확장된 니케아의 모습인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종교 회의가 열렸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열린 325년 이 니케아는 후후 이 길이 30여 킬로의 거대한 호숫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별궁이라고 했는데 그 궁터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그 궁이 아름다운 호숫가에 이즈닉 호숫가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별궁에서 열렸다면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이 호숫가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진짜 로마 시대 때의 도시들은 현재 저렇게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제 1차 공의의 장소가 열렸던 곳은 많은 부분이 이 네. 호숫가에 잠겨 있고 또 하나 그 당시에 거대한 바실리카가 4, 5년 전에 우연찮게 발견이 되는데 수중 발굴이죠. 수중 발굴. 이 물속에 잠겨 있는 바실리카 교회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쪽 네. 어간인데 제가 이 드론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드론으로 그 물속에 잠긴 4세기 1500년 된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지금 1600년 전에 170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던, 그러면서도 세계 제1차 종교 회의가 열렸던 이 교회터를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설레이고 그 감격이, 저부터 지금까지 수중에 가라앉은 니케아 325년 첫 공의회가 열렸던 수중에 잠긴 교회를 발굴하는 시즌이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서 멈추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 바지선과 또 저곳에서 나오는 흙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 어딘가에 이런 거죠, 이런 거. 맞아요. 이게 다 지금부터 1700년, 1600년 전에 초대 교회의 이 니케아 교회에서 나온 파편들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시즌별로 네.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발굴이 멈춘 상태에서 벽돌, 이곳에 뒹구는 도자기 조각 하나, 이런 이 벽돌 조각 하나가 다 천수백 년 전에 아주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교회 건물과 이런 것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그 유명했던 초대교회의 장소는 물속에 잠겨 있고, 그 이 해안가에서는 이렇게 한가로이 오리가 뛰어놀고 노는, 뭐 이거를 만약에 몰랐다면 이것이 그 유명했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어쨌든 이 과거에 찬란했던 또 기독교 초대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의 오늘을 보면서, 오늘 시체는 성지가 좋다 시청자들께서는 325년 콘스탄틴 황제의 니케아 별궁에서 열렸던 그 제1차 종교회의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니케아 성을 14km 정도 벗어나면, 사실 이 비두니아에는 세 도시가 있었는데 니케아와 니코메디아, 그 다음에 칼케톤, 이 세 도시를 이렇게 일렬히 연결하는 로마 비잔틴 시대 때 이정표가 있다 그럽니다. 바로 요건데요. 예, 이진익 니케아로 8km, 니코메디아로 70km, 그리고 거기서 다시 수십 킬로를 가면 칼케톤, 이스탄불이잖아요. 비두니아의 중요성은 터키 본토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왕국이었죠. 비두니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 니케아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로마 시대 때에 오벨리스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로마가 이 터키 본토로 들어오는 길목에, 그리고 다시 터키 본토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역사적인 오벨리스크죠. 오벨리스크 이정표죠.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규모도 큰데 2000년이 사도 지난 바울이 지금까지도 모든 지진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비두니아를 통해서 본도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두니아를 통해서 로마, 유럽으로 가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만일 니케아를 가신다면 꼭 이 오벨리스크를 보기를 권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 시대에 전후한 생생한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목적은 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비두니아에 사도 바울이 왔다면 아마 이것 또한 우리의 기독교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순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니케아.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물속에 잠겨있는 유적지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사실 이 325년에 첫 이 에큐메니컬 종교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니케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진짜 열렸던 니케아의 이 장소는 이 이진익 호수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4, 5년 전에 우연치 않게 물속에 네. 유적지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325년에 열렸던 그 현장이 공개가 되었고, 특히 오늘 우리 시채널의 성지가 좋다에서 드론 덕분에
아마 드론이 아니었으면 그냥 물가만 보여줬을 텐데 네. 이 드론을 통해서 생생하게 천수백 년 전에 네. 그 종교 회의가 열렸던 장소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가 됐습니다. 네. 첫 종교 회의라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나가고 전도를 통해서 이 계속 전 세계로 확장된 기독교에 네. 곳곳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 많은 논쟁거리라든지 네. 또 교리의 정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처음으로 열렸던 곳이 바로 325년 니케아에서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니케아는 한 450년 후인 787년에 두 번째 종교 회의가 열렸죠. 그러고 보면 이 니케아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네. 장소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장소를 둘러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기대해도 되겠죠? 네, 하여튼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성지가 좋다의 주요 장소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부지런히 다녀서 우리 성지가 좋다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소개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